办事情。 홍콩의 언론 중 하나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매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중국 공산당의 감시 통제 체제가 더욱 강력해질 때는 인볼루션, 퇴행이라는 단어가 선정되었죠. 혁명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중국을 이끌어오던 진보적인 공산당에서 더 이상 혁신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며 비꼬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외부의 시선으로는 중국의 비도덕과 비양심은 항상 있었을지언정 대체 언제 혁신이 있었나 싶긴 하지만 최소한 내부에서 여론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해인 2021년의 단어는 탕핑족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저 생계만 벌고 나머지는 대충 눕고 살자는 뜻인데요. 가뜩이나 세계 최악의 수준이던 빈부격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아무리 이래도 빈곤층은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청년층의 자포자기 가득 찬 태도였습니다. 사실상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청년들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니 중국 공산당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 때문에 시진핑은 당시까지 주장하던 성장 우선주의를 거두어들이고 공동부유를 제창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야심차게 노선을 튼 것에 비하면 올해 2022년의 단어는 더욱 처참할 따름입니다. 도망,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도시 전부가 통제 휩싸이자 이제 중국인들은 차라리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임을 준비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유지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여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지지율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현 상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무리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경제에 타격이 가자 중공은 또다시 공동부유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데스 스파이럴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아무리 중국이 자국 우미나 세뇌 교육에 앞장서고 중국인들은 외부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 청년들 모두가 마냥 바보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에서 최고의 지성인만 모였다는 베이징대에서는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낸 상황인데요. 이제 시진핑의 공산당 독재체제의 한계가 다다랐다는 거죠. 더 이상 어감만으로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며 베이징대 학생들이 기숙사 앞에 우르르 몰려나와 중국 공산당의 봉쇄 정책에 시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제한 조치가 정상적 생활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에 첸 바오젠 베이징대 중국 공산당 위원회 부서기 겸 부청장이 확성기를 들고 방역이 중요한 것일 뿐이다. 학생들은 좋은 말로 할 때 모두 기숙사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작심한 학생들의 야유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철판으로 된 임시 울타리를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소식이 AFP통신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완강한 태도에 백기를 든 것은 학교 측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식료품 배달을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소식을 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불가능했다는 사실에 1차적으로 놀라고 상황이 이 지경이 돼서야 시위를 했다는 것에 2차적으로 놀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토록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라면 찍소리 않고 따르던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언제 어디서 학생들의 조직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지 모르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미 중국 내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그 전조현상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도 그러했듯 자국에서나 힘께나 쓰는 것에 불과한 독재자가 괜한 망상에 빠져 자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무리하게 탄압하면 반드시 외국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정권 붕괴를 맞이하게 됐죠. 현재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통제만으로도 여력이 없는 중국은 중국 내 외국인들이 자국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우리로선 상상도 못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SNS 기업인 더우인, 콰이서우, 진리타오티아오, 샤오홍수 등은 IP 주소를 기반하여 99.9%의 정확도로 사용자의 위치를 공개하는 서비스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이용자들이 현지인인 척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함, 즉 상하이에 있지도 않은 이들이 상하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잡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행된 이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적발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에 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공안들에게 연행당한 외국인들의 소식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출된 영상 중에는 방역복을 입은 공안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다시 잡힌 후 나는 살고 싶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라며 질질 끌려가는 백인 남성의 모습도 담겨 있었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중국 SNS 기업의 새로운 조치가 중국에서 활동하며 중국의 비밀스러운 소식을 바깥으로 전하는 외국인들을 잡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치밀함에 간담이 서늘해질 따름인데요.
심지어 중공은 그 어떤 독재 국가도 감히 쉽게 대할 수 없었던 존재도 보안법을 적용하여 체포하는 매우 도전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어 전 세계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9년부터 자유가 없어지고 시진핑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판단되는 홍콩에서 조셉 젠 추기경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천주교 홍콩 교구 제6대 교구장을 지냈던 젠 추기경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체포됐던 시위에 대한 법적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 반역의 혐의로 홍콩 보안법에 의거 얼마 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죄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는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교황과 척을 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교황과 친분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매우 이상한 결정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무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됩니다. 현재 나라의 국격이 곤두박질치고 모든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며 경제는 빠른 속도로 붕괴, 고립되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군사력이 전 세계 탄로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푸틴에게 정신 이상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매일 푸틴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시진핑이 왜 여태까지 야금야금 키워왔던 야욕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다 못해 자폭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로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이 급속도로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 푸틴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사실 시진핑은 2020년부터 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의혹에 부딪혀왔습니다. 이는 반중국 매체로 인해 최초로 제기된 설인데 시진핑이 뇌동맥류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죠.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비공식적으로 시진핑을 병문안했다는 정황 역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는데요. 공산당 당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최근 또다시 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언론은 시진핑이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지만 위험 때문에 수술을 거부했다. 전통의학으로만 치료 중이다. 라고 전했는데 그의 점점 악화되고 있는 병세에 대한 증거로 다음의 영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군중을 향한 연설 중 느린 말투와 끝없이 나오는 기침이 결정적인 증세라는 것인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자신의 연임이 확정되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켜놔야 나중에 국정에 신경 못 쓸 때 닥쳐올 반역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자신의 정적을 일관적으로 처형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형당하지 않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위층도 이러한 시진핑의 술수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이 상하이방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동안 또 다른 세력인 공청단, 그 중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며 시진핑을 집어삼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 정권에서 2인자라 불릴 정도로 권력이 충분한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주석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리커창 신드롬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할 정도이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꽤나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누가 1인자의 지위를 달든 지켜보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길 것 같긴 하지만 한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그래도 시진핑보다는 나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